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 콜레라 역병이 유행하게 된 그 원인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어서 이제 조선 후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8세기 영조와 이제 정조의 탕평책, 참 그 선비들이 서로들 많이 그 권력 다툼을 했었죠. 우리가 뭐 붕당 정치 뭐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 이걸 이제 너무 그 정치적인 피해가 많으니까 이제 인재를 골고루 이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이제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이렇게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외세가 들어오면서 상업이 이제 크게 발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실학이 이렇게 성장을 하죠. 특히 이제 19세기에 가면 정말 우리가 사진에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외세의 그 침략이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정치가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민중의식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우리 한반도 이게 탁자 위에 있는 이제 한반도라고 보면 주변에 뭐 멀리 러시아, 심지어는 독일, 프랑스, 뭐 미국, 뭐 가까이 있는 일본,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한반도에서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거의 한국을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러일 전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병합하게 되죠. 예, 그런 그 외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 당시 조선사에 사는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열악한 삶의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요, 조선의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회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게 이 신분제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각 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신분제도는 이제 아주 정해놓은 거죠. 너는 뭐 능력껏 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너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일 그 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선의 신분제도가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서 특히 말하는 그러니까 양반이 따로 있고 그냥 그 종처럼 이렇게 양반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요즘 미투로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여성은 그 굉장히 그 힘 있는 사람의 어떤 뭐 심지어는 뭐 놀잇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수백 년 동안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한국의 가부장적인 힘이 강하고, 거기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그 확실한 독립적인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들과 이제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조선의 열악한 상황은 그 상하 수도의 구별이 없었다. 조금 전에 로마는 막 수도관을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물을 마셨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 당시 19세기의 그 사진을 보면 이런 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냥 이번처럼 큰 비가 오면 그냥 상하수도가 따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섞어지는 막 그런 현상. 그래서 그러니까 저가 광주에서 한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아파트 그 수도에서 이렇게 변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많이 오면 뭐가 잘못될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걸 보면 조선시대에 얼마나 그 열악한 상하수 구별 안 된 열악한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 그 이제 이 열악한 생활 환경 뭐 이제 우리가 그 콜레라가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조건들, 문화적인 관습적인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영국 군인이라고 한답니다. 영국 장교가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었죠? 이 코를 막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코를 막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열악하게 상황, 그러니까 뭐 거의 막 오염된 우물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 겨울물 뭐 이런 데서 막 악취가 풍기고 이런 걸 이제 이 외국 군인 두 사람이, 물론 이제 영국에서도 콜레라가 막 크게 휩쓸어 가지고 영국이 그냥 아주 초토화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하수도를 잘 정비를 했는데 19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정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1894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1900년 다 와서 20세기 전반 바로 직전이잖아. 특히 이제 우리의 그 장례식 풍경을 보면 이건 장례식 사진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도시가 되면서 그 근방에 흐르는 물을 그냥 갖다 뭐 빨래도 하고 또 위에서는 빨래하고 아래서는 떠다 마시고 뭐 그런 현상들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 장례식 행사 이제 그 문화적인 원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례식에 모이면 그냥 뭐 누구나 위생 관련 없이 그냥 누구나 와서 함께 이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 역병이 쉽게 유행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조선시대 그 콜레라 역병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 그때는 이제 과학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학이 이렇게 잘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를 식민지화 해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콜레라 환자들의 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게 제대로 발표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 그 숫자를 보면 일본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나와. 아니, 많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숫자가 적고 한국 사람들의 그 콜레라에 감염돼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그게 정말 맞는 숫자인가? 그건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뭐 숫자다라고 딱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자료로 남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그 일본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한국의 식민지를 우리를 식민화시키면서 자기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만큼 열등한, 혼자 살 수 없는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뭐 철도도 높고 뭐 수도도 높고 이렇게 개량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한국에서 콜레라가 생기는 걸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수십만이 이렇게 죽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어디에서 어느 마을에서 콜레라가 생겼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죠, 산속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우리는 격리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다른 시설에 우리가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도망가는 거죠.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음 산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팬데믹의 그 무서운 영향이죠. 바이러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고 사람의 본능은 무조건 그걸로부터 탈출하고 누구 잘못이다,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권력자들이 다행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 당시 해민서나 활인서 이런 걸 운영해서 이제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도록 이제 먹는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거라도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또 힘을 얻고 정말 그 많은 그 최근에 좀비에 관한 이런 한국적인 드라마들 보면 그렇게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 아주 그 하층민들 스스로 이제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그림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 쌀을 나누어주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쌀을 가운데 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섰을 정도로 그만큼 쌀이 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병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이라도 주어야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정도밖에 없었나. 굉장히 이렇게 자조적인 생각도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서로 쌀을 나눠주고 관리들이 그런 장면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 콜레라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그 굿하기,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한국민들의 정신 속에 미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콜레라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신이 그런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벌로 내리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신을 물러쳐야 된다. 그래서 그 귀신, 콜레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복숭아 나무. 그래서 그 줄기를 꺾어다가 이 무당하는 무녀들이죠. 무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복숭아 나무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황당에 그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여기 그림은 신윤복 선생이 그린 그 무녀 신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녀가 굿을 하면서 그 신이 내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젊은 여자하고 이 젊은 남자가 담을 사이에 놓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신윤복 선생의 그 일반적인 그림들은 다 그 해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이런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연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힘을 키워가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해겔 부분은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해겔하면 이 독일 뭐 최고의 철학가다, 최고의 절대 정신을 말한 철학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콜레라로 죽어가지고 이 죽은 원인을 전기 작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설사하다가 죽었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많은 그 역사적 사실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콜레라를 이겨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뭐 콜레라는 청결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제 국가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 너무 우리가 자립적인 힘이 없어서 그걸 잘 이겨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그 해결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걸 조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 위험을 조선 사람들이 이겨낸 것은 일반 서민들이 너무나 그 자체적인 힘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현대를 사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제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팬데믹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